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1월 달인데요. 이제 곧 3월 달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죠. 네, 아마 1학년 학부모님이 된다는 일은 부모로서 겪게 되는 여러 일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불안하고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저희 진천 상신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네, 저희 학교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께 봐주시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내 아이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 아이가 리더가 되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학교는 특히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작은 사회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를 바라기보다는 남들을 앞에서 끌어가기를 바라기보다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곳이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친구와 어떤 일을 했어? 뭐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없었어? 어떤 도움을 받았어? 줬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육학적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20여 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음, 뭐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우리 아이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패러디가 되기도 했고 많이 나오던데요, 요즘. 자,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반에 뭐 많게는 뭐 거의 30명 가까이, 적게는 한 대여섯 명이 있는 교실이 있을 텐데요. 모든 아이들 담임선생님이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요. 두 자녀를 똑같이 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자,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평등할 수는 있어요.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건 평등할 수 있지만 공평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모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대하진 않고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생각해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1학년 아이, 화장실에 혼자 잘 못 가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혼자 잘 가는 아이에게까지 굳이 가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과제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지금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야구 경기를 똑같은 단을 놓고서 볼 것이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아이에게는 두 개의 단을 놔주면 잘 볼 수 있겠죠. 이게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작권 때문에. 사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의족을 하고 나타났는데, 다른 아이들이 저 모습을 보고, 꺼리낌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너의 새 다리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네. 학교에 아이들이 처음에 가면 그 1학년 시기는 특히나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아이들이 좀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건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그럴 때 제가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이제 외모나 이런 장애를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이 다르거나 뭐 이럴 때 그 아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구나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이 이상하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고착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지만 걸음마 연습은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요. 아이가 걸으려고 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아이와는 비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유가 좀 필요한데요.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이 싹 트고 나서 정성을 다해서 농부들이 키우지만 4년이 지나도록 3cm, 죽순 정도로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아니 저렇게 안 크는데 저걸 뭐하러 키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5년째가 되는 날부터 무려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서요. 6주 만에 약 15m 이상 자라게 되고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자, 4년 동안 3cm의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대나무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거냐? 단지 6주 만에 이렇게 빽빽한 숲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지요. 4년 동안 땅속에 수백 제곱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보내보면 저 집 아이는 글도 잘 읽어. 저 집 아이는 벌써 두꺼운 책을 보내. 우리 집 아이는 글도 모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이도 초조해지고 부모님도 초조해집니다.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네,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소대나무의 교훈처럼 우리 아이가 조금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쭉 성장하기 위한 지금 밑바탕을 잘 쌓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네,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칭찬보다는 응원을. 우리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래가 해야 될 일은 춤추는 것이 아니지요. 네, 칭찬은 때로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을 때 우와 너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점 맞은 것과 멋지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100점을 맞았을 때는,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았을 때는 와 열심히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그래서 앞에서 멋지다 이건 칭찬이 잘못된 칭찬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항상 네 편이다, 너의 편이야 라고 응원을 보내주는 것 좋은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만약 네 편이 아닐 때에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편이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림을, 비교보다는 배려를. 네. 야 옆집 누구는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 만약에 반대로 아이가 옆집 아빠는 이렇게 한다는데 아빠는 왜 그래요? 옆집 삼촌은 이렇게 한다는데 삼촌은 왜 그래요? 이러면 상처받으시겠죠? 네. 그 다음 의심보다는 믿음을인데요. 아이들은 요 시기에 1학년, 2학년 시기에 때론 거짓말을 합니다. 알고도 살짝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너무 과하지 않다면 말이겠죠. 너 지금 거짓말이지? 하면 이 아이는 위축되게 됩니다. 그랬구나 라고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1학년 학부모 생활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님도 1학년이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학교 다녔으니까 내가 옛날에 1학년 다녀봐서 다 알아. 이게 아니라요.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투는 일이 종종 생겨요. 왜냐면 집에서 한두 명, 형제끼리 두 명만 있어도 다투잖아요. 근데 막 20명 넘는 아이들이 교실에 있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다툽니다. 제가 여기엔 너무 극단적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일부러 싸우게 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화해하는 과정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미안해 하고 사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죠. 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1, 2학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학폭 사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사실 무서운 얘기죠. 아이들에게 학폭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물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서로 주먹 다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만 또는 다른 아이의 잘못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가 잘 화해하고 감정적으로 한 단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물론 그런 담임 선생님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요. 이게 이럴 때 아이가 그걸 듣게 되면 아이는 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이 담임 선생님 흉을 보네? 담임 선생님 안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면 그 신뢰가 깨지면 그로부터 아이의 학교 생활은 담임 선생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어, 제가 동화를 쓴 게 있는데요. 제목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제가 제책 파는 것 같아서요. 거기 보면 부모님들이 문자로 선생님 욕이죠. 선생님, 담임선생님께 흉을 보는 것을 아이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혼란을 겪는 과정이 잠깐 나오는데 혹시라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좀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담임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너무 늦은 시간에 막 연락한다든지 이러면 저희 교사들도 사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무슨 나비 박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나비를 보고 그 나비의 학명을 잘못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비 박사님이 담임 선생님 얘기가 맞다.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되게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나비의 이름은 잠깐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아이가 선생님을 믿는다면 아이는 앞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1학년이라고 제가 꼭지를 정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것 또는 제가 1학년 담임 선생님들 또는 주변에서 1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 1학년에 가면 그래서 물어봤던 질문들을 몇 개 뽑았는데요. 네,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데요. 한글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너무 한글을 미리 익히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걸음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걸음마를 시킨다고 생각해보면 그건 폭력이거든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모국어를 7살 이전에 가르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은요 약 8살, 9살 정도가 되면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한글을 막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히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한글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림책을 글자를 몰라도 단지 그림책을 읽을 때 글자를 이건 무슨 글자야 무슨 글자야가 아니라 그냥 내용을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들으면 그만큼 나중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1학년 교육과정에 글자를 익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너무 일찍 글자를 익히고 나면 그 수업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너무 쉽거든요. 인간은 약간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이 때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시시하고 재미없어지면 학교라는 곳이 지루한 곳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글 아직 몰라도 되니까요. 특히나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는요 한글 문자 교육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한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 우리 아이 아직 한글 잘 모릅니다. 지도 잘 부탁드려요 라든지 이렇게 적는 게 있을 거예요. 1학년 입학하면 그런 데다 정보를 알려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입학 후에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요. 실제로 학교 정문에 왔다가도 막 교실로 안 들어가려고 떼쓰고 한참 울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기가 쉽냐면 담임선생님이 너무 무서운가? 혹시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나? 근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유치원 교실과 학교 교실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유치원은 대부분 바닥에서 생활하고 신발을 벗고 다니고 바닥에 앉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는 의자에 앉고 책상이 있고 아이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기 싫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 기다려주시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날은 안 오려고 하다가 한 20분 동안 막 바깥에서 안 오려고 하다가 그 다음날은 한 10분 걸리고 5분 걸리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한두 달 지나면요 학교 더 즐겁게 다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 아이들 왜 요 시기의 아이들은 뭐 1월 달에 태어난 아이와 10월 달에 태어난 아이가 상당히 많은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가기 혹시라도 싫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어릴 적 학교 이야기, 학교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같은 거 들려주시거나 또는 같은 반에 좋아하는 친구 없는지 이런 것들로 약간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배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되게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저도 아이들 키우지만 특히 소변 같은 거 조금씩 이제 팬티에 묻히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혹시라도 쉬 마렵지 않아도 화장실에 갔다 와라. 네. 유치원에서는 따로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래서 아무 때나 가는데 물론 공부 시간에도 초등학교에서도 공부 시간에 너무 마려우면 가야지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하지만 안 보내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다녀 버릇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렵지 않더라도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와 라고 하면 좋고요. 소변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대변이 마려울 수 있잖아요. 똥이 마려울 때 그 똥을 누구 뒷처리하는 방법을 요 시기에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좀 선생님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든지 뭐 휴지를 이렇게 접어요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급식 문제인데요. 숟가락, 젓가락이 좀 크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안 먹는 음식이 있어서 급식 시간에 안 먹으면 혼난다. 뭐 이렇게 간혹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집에서 김치를 안 먹는 아이에게 너 학교에서 안 먹으면 선생님한테 혼나. 근데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왜냐면요. 학교는 혼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아이가 학교를 두려워하거든요. 급식 시간은 말 그대로 먹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어떤 문제로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막 억지로 다 먹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는 음식이 있을 땐 남기되 단 올바른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그런 걸 위해서 영양 이런 걸 위해서 다 먹는 연습, 네, 한번 먹어보는 연습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1, 2학년 아이들 둔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돌봄, 방과후 교육. 학교마다 아마 돌봄 교실이 다 있을 거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을 다 돌봄에 받을 수가 없는 좀 대규모의 학교들은 그래요. 그래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은 지자체들에서도 또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도 공동으로 돌봄 센터들이 생기는 곳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학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 다른 부처들과 지역 사회와 함께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아이들을 다 돌봄에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럴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네, 저도 올해 이제 온라인 수업 뭐 이런 상황에서 음, 아직 어린 아이만 집에 두고 출근을 할 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을까? 실제로 막 보온 도시락에 이렇게 싸서 두고 오고 혹시나 아이가 열지 못할까봐 살짝 닫아두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좀 슬프고 눈물 나고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들 마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과후 교육이나 돌봄이 100%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없는 형편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학교가 교육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많은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 군청에 글도 좀 올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돌봄 센터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는 또는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이 부분은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무슨 정책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으시죠. 네, 1학년 아이들 특히나 그렇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빨리 주기도 좀 걱정되시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1, 2학년들은 학습 꾸러미가 좀 많이 나갔어요. 작년에. 그 까닭은 아이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영상 매체를 접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이라는 것이 사실 상호작용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도 어렵고 또는 한 방향으로 선생님이 수업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라든지 뭐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학교나 학부모님이나 모두 처음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학교도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나은 방향, 조금 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1학년 신입생 들어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처음에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실시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서 지켜야 될 예절 같은 것들을 아마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거에 잘 해주시면 되고 이와 관련해서 뭐 아이들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되느냐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주로 1, 2학년일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사주시는데 실제로 게임 시간이나 그 인터넷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아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고학년이 되면 스마트폰을 점점 멀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어디 가서든 뭐 공중전화는 별로 없지만 학교에 이제 그 전화기가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보통 그래서 그걸로 연락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부모님들의 역할이 좀 많이 커졌어요. 네, 그 부분은 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 또는 어, 내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한 해 퇴근하면 또 아이 과제 봐주고 막 이렇게 지내고는 했는데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저를 만나면 선생님 수업 잘 봤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확인도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로
조금씩 정말 그 대면 수업, 그러니까 얼굴 마주보고 하는 수업만큼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실지 아직 그 담임 선생님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조그만 스마트폰보다는 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화면이 아이가 공부하기엔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프로그램들이 잘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할 거니까요. 네, 그 가정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휴대전화 제가 내용에 넣었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군요. 네, 휴대전화는 사실 1, 2학년 특히 1학년 아이들 가장 걱정은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학교는 잘 갔는지, 집엔 잘 왔는지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기 시계로 되어 있는 키즈폰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뭐 아이들이 세수하다가 물에 젖고 방수는 된다는데 그래서 잘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전화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주시는 거는 좋지만 이제 안전하게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프로그램들을 뭐 흔히 아이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아이와 약속을 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행학습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선행학습 좋습니다. 배변 후 뒤처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간 후에 뒤처리하는 것들, 네, 물 내리는 문제, 그 다음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서서 소변을 봐보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소변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 번씩 같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젓가락질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는 포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젓가락질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부모님이 젓가락을 같이 해서 뭐 이렇게 그 수습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옮겨 본다든지 이런 걸 놀이식으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유값 뜯는 법. 네, 우유를 마시게 될 경우에 우유값을 이렇게 뜯는 방법을 아이와 같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우유값을 잘 못 뜯는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뜯어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막 20명, 25명을 다 뜯어주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이가 학교에 온다는 건 이제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유값도 안 뜯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드디어 우유값을 뜯었어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집에서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요. 자, 이런 부모님 고맙습니다. 예요. 네, 아이 소지품에 이름 써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이름 스티커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쓰다 보면 떨어지고 자주 흘리고 하다 보면 없어져요. 근데 색연필 같은 거 없어지면 아이들이 되게 속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써주셔서 다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장, 요즘은 알림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문자 메시지나 다른 그 메신저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방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가방 안에 안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1학년 초에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스쿨뱅킹을 위해서 부모님의 정보를 학교에 보내주셔야지만 여러 가지 뭐 우유 먹는 경우 우유값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기한 안에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렇게 L파일 같은 거, 투명 L파일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넣어서 이건 꼭 내야 돼 라고 아이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5, 6학년에 가서도 늘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아이들이 가끔 가방은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방 안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찾으면 있어요. 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데요. 조급한 부모가 아이의 뇌를 망친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12달 이야기. 이건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부모나 또는 선생님께서 보셔도 참 좋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저도 작년에 읽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그 이전판을 갖고 있는데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부모님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저바 조지아는 제가 일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보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네 엄마가 말했어요.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야옹.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꽥꽥.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오리는 꽥꽥,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짖어봐. 네,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면 조지에게 자꾸만 강아지 소리, 개 소리를 내라고 하는데 조지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냅니다. 이럴 때 그게 아니라고 계속 윽박지르고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와 함께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또 이제 그림책으로 많이 좋은 것들은 내 꼬리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꼬리가 생겨서 지금 학교에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는 아이가 있는데 결국은 학교에 갔더니 다른 아이들도 뭔가 하나씩 다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시기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동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참여와 소통으로 부모님들이 동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시의 눈초리로 학교를 보면 내 아이가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고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면 늘 안 좋은 면만 보이게 되거든요. 학교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을 하는 거의 처음 단계의 사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1학년 선생님들은 조금 경력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감싸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엄격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으로 동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좀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